겨울에 탐색할 때 저는 다른 컨대 베이트 PC에 가까운 메탈 메탈 써보면 의외로 사실 많이 안 걸려요 또. 안 걸리지. 그게 이제 믿음이야. 메탈 바이브나 일반 하드베이트도 걸리는 분들은 많이 안 써보고 계속 이걸 나는 쓰니까 무조건 걸리더라 하면 안 돼. 그 사람이 영원히 못 써요. 그래서 바늘을 제거하더라도 써봐야 돼. 계속 써보고 바이트가 들어와 계속. 근데 쇼바이트가 갈 때 바늘을 단 걸 써 잡아버려요.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그에 대한 믿음도 생기면서 그 룰을 잘 쓰게 돼 있거든. 그러면 봄에 이제 2월에서 3월 정도 봤을 때 정리하면 메탈 바이브? 메탈 빠른 스피드 찢지 마세요. 찢는 거는 뒤에 내가 오늘 3시간 정도 낚시를 할 것이다. 2시간 동안은 스피드한 낚시를 하세요. 분명히. 그거 5분 하고 또 아무로 이래 하지 말고 어차피 찌지 봐야 5시간 동안 찌져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얼음만 안 얼어 있으면 이제는 댐이든 강이든 그 수로든 좀 스피드한 낚시를 해보세요. 왜? 얘들은 2월 달부터는 얼음만 안 얼면 활성도가 업됩니다. 업되고 베이트 PC에 가까운 애들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메탈이나 바이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베이트 PC에 가깝거든. 액션이. 그걸 써보세요. 찌지는 낚시는 뒤에 하고 뒤에 지진 낚시 하려면 추천 루어는? 추천 유어는 조금 작은 루어들이겠지. 약간 피네스하고 베이트 PC에 가까우고 그 다음에 약간 스트레이트한 이런 느낌. 스트레이트 그랬잖아. 액션이 가장 좋다고. 우리 앵글러 분들은 초보분들은 많이 달려있는 걸 좋아해. 이렇게 보면 이뻐 화려하고 물에 들어가면 걸리는 저항이 많기 때문에 액션이 굉장히 단순합니다. 내가 아무리 저킹을 줘도 그냥 이렇게밖에 안 오는데 스트레이트 웜은 랜덤으로 내 마음대로 동서남북으로 튀거든. 리액션이 굉장히 좋아요. 그냥 들었다만 놔도. 스트레이트 웜이 가장 파격적인 효과가 있다. 내가 볼 때는 화려하다. 그럼 그 두 가지를 2, 3월까지는 계속 써야지. 시즌이니까 여름 내내 써야지. 근데 여름에는 좀 걸리는 게 많으니까 그렇지. 조금 부담스럽긴 그렇지. 하다. 수초가 올라오기 전에 하드베이트를 많이 써야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여름에도 나는 하드베이트 쓰고 싶은데 웜보다 그래서 개발된 게 펀칭이라고. 그렇대. 그렇대. 자, 우와. 우와, 빡세다. 우와. 이야. 우와. 내가 그랬지. 민호로 펀칭을 딱. 하하. 펀칭으로. 내가 그랬지. 민호로 띄어 올리면 된다고. 지금은 떠야 안 된다니까. 좁은 공간에서 빨리 들어갔다가 싹 쓰고 빼내는 게 그래서 내가 펀칭을 또 개발하려고 하지만 내가 그걸 많이 썼다고. 펀칭을 좁은 공간에서 쓰기 위해서. 우리 모든 하드베이트는 던지고 가라앉으면 입수 각도가 있잖아. 그래서 펀칭은 역으로 꼽아가지고 이미 입수를 시키고 쓰니까 짧은 거리에서도 쓸 수 있거든. 그래서 내가 펀칭을 많이 하는 거예요. 나는 하드베이트 올라운더, 웜더, 올라운더 전부 똑같이 다 쓰거든. 그러면 우리 항상 작년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. 작년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. 홍수도 많고, 그렇지. 범람도 많이 했고, 그렇지. 포인트도 많이 바뀌었어요. 좀 어떻게 보세요? 올 시즌은?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10년을 뒤로 되돌아봐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없었다. 자, 이게 뭐냐면 우리 그 동물들이나 인간이나 그 나무들이나 이런 걸 보면 자연의 힘을 빌어서 교배를 하고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는데 인간도 그렇거든. 여러 가지 유전자잖아. 그러면 고기들도 입은 범람으로 우리 재해는 많이 입었지만 고기들 입장에서는 서로 유전자가 바뀌어가면서 섞을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져 빈 거지. 그러면 얘들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일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폭발적으로 얘들이 올라간다. 내가 볼 때는. 그러면 활성도도 업되고 만약에 이 저수지에 10년 동안 애들이 10마리가 있었어. 얘들이 번식을 했어. 유전자가 감소하면서 엄청 애들의 컨디션이 떨어지거든. 그리고 사이즈도 줄어들어요. 만약에 이 물로 섞어버렸잖아.
엄청나게 올라가지. 어차피 댐은 유입될 데가 없어서 좀 힘들겠지만 관계나 수도권이 있지. 낮은 저수지라든지 이런데 만약에 이게 애들이 유전자가 섞여졌으면 폭발적이지 않나. 그럼 뭐 오래 산란한 애들이 초반에는 한 10cm 이렇게 클 거 아니야. 한 20cm까지만 올라가면 애들이 활성도가 완전히 업되거든.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폭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. 향후 한 5년 동안은 나는 그렇게 계산하거든. 역으로. 유전자가 많이 섞였기 때문에 얘들 따라는 컨디션이 올라가고, 우리가 보면 조그마한 저수지에 이제 고기가 있어요. 얘들이 대부분 보면 빅 사이즈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. 사이즈가 커지지를 않아요. 그 유전자만 계속 돌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예요. 어메. 이런 사이즈 딱 폴링할 때 우트게 바랐다가 봐봐 또 빠지지. 작은 애들 요런 애들 아까 들어갈 때 숏바이트 났던 애들 얘가 한 마리는 좀 컸는데 요런 사이즈. 자, 내 좀 있어 보이지? 내가 뭐라더라, 딱 있을 것 같아갖고 아까부터 내가 펀칭을 하고 싶었거든? 아, 진짜. 시즌 초반에 자 이제 수도권을 가야 되느냐, 저수지권을 가야 되느냐, 뭐 정답은 없겠지만 좀 어떻게 추천을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? 우리 초보 앵글러분들은 수도권이 더 어려워. 봐, 저수지는 하나잖아. 그 뭐 저수지에 뭐 그 샘물 유입되는 골짜기가 있을 거고 석주 구간이 있을 거고 직벽 구간이 여러 가지 구간이 있을 건데 뭐 저수지 딱 봐가지고 뭐 댐은 좀 너무 광범위하지만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물 우리가 빼내는 대롱이 있죠, 그죠? 파이프. 거기가 원래 최고 깊은 데거든. 거기 서클링을 했다 치자. 최고 깊은 데에. 그럼 거기에서 조건이 좋아지는 쪽을 1순위, 2순위, 3순위 이렇게 딱 정해놔 놓고 한번 둘러보라는 거지. 근데 수로나 낙동강 경우에는 너무 광범위하잖아. 우리 초보분들 못 찾아. 그러니까 보면 여기에 고기가 잘 나온다 이래가지고 가보면 사람이 스쿨링하고 있다 이거. 항상 그러죠. 낚시는 조금 치사하게 하라고. 요 구간에 스쿨링을 해가 사람들이 많아. 고기 그거 있겠나? 몇 마리 있겠지. 그러면 내가 저기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 한 100m 내외에 딱 봤을 때 조건이 좋은 데가 있어. 그런 데 한번 살 가봐라는 거지.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100m 정도 이동해가지고 뭉치가 있을 수가 있거든. 그걸 노리라는 거지. 그럼 자기 혼자 엄청 많이 빼먹는다 이거.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봄에 스쿨링 존에 막 이렇게 운집해가 있다가 무리로 이동하는 걸로 알거든. 만약에 산란존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산란존으로 갈 때 무리로 싹 이동을 해요. 겨울에 많이 나왔던 포인트에 가보면 여름에 거의 없어요. 겨울에 따뜻하니까 그거 있었던 거 아니야. 여름 되면 너무 뜨거워, 그 조건이. 그래서 그거 잘 없거든. 그러면 이렇게 뭉치로 살살 이동을 하는데 내가 그랬지, 같이 이동해야 된다고. 겨울에 나 여기서 많이 잡았으니까 나 여기서 해야지 이러면 손해본다고. 그 겨울에 보면 사람도 많고 거기에 스쿨링존이 깨지거든. 또 사람이 많이 하니까. 그러면 내가 약간 치사 낚시를 해야 된다는 게 그 50m, 100m 구간에 분명히 또 있단 말이야. 그런 데를 살짝 찾아보라는 거지. 옆으로 가든 위로 가든 이런 식으로. 그 산란존은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찾는 거지. 이거 내가 볼 때 큰 나무 쪽으로 그냥 갓비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. 저 큰 나무 쪽에서 내려와 볼래? 내가 볼 때 이대로 갈 것 같은데. 이 포인트가 고기가 안 붙을 것 같단 말이야 지금. 왔다 물고 있다. 물고 잘 간다. 짜, 야 사이즈 크다. 야 진짜, 야 이거 이제 얼굴 한번 보고 빠져도 제발. 짜다. 이야.
씨. 으이씨. 와, 안 뜬다, 안 떠. 그러면 펀칭하고 오픈워터 쪽하고 언제 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어디를 먼저 공략하고. 내가 그걸 다 알면은 뭐 도사게.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오래 입문하는 분이 있을 거고, 오래 입문하는 분은 한 3년 동안 어쩔 수 없어. 높이시도 좀 해야 되고, 고생도 해야 돼. 그러면 여기서 사냥을 했어. 그러면 내가 그랬잖아. 일조량이 분명히 필요한데, 그러면 그 떼짱 밑이나 거부적 밑에서 쉬고 싶을 거 아니야. 거부적 안에서 사냥을 못 한단 말이야. 조금 넓은 데서 사냥을 하고, 여기서 쉬는 쪽이잖아. 그 내가 사냥할 때 넓은 데서 낚시를 해갖고 만나면 고기를 많이 잡을 거고, 사냥이 끝나고 나서, 피딩 타임이 끝나고 나서 내가 낚시를 갔으면 펀칭을 해야 돼. 그 입장이라고. 그 나도 그 영상을 또 봐보면 분명히 이 조건에 고기가 있을 건데 왜 없지? 피딩 끝나고 내가 간 거거든. 그래서 내가 피딩 끝나고 갔으니까 얘들 숨어 있는 데를 노리갖고 그게 펀칭이라고. 그걸 내가 캐치를 빨리 해야지. 그러면 오픈워터 쪽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다고 치면 거기엔 좀 추천하는 루어가 뭐가 있을까요? 금방 내가 얘기했잖아. 찢어지지 말라고. 왜? 이미 사냥으로 나온 놈들은 우리가 이리 감는 스피드는 다 따라가거든. 우리가 막 바다 거치로 기압이 엄청 높은 걸로 감아도 바다 애들은 아무리 사람이 빨리 감아도 다 따라와요.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. 민물 고기들은 이제 바다 고기에 비해서는 스피드가 좀 떨어지거든. 그래도 우리가 적당한 스피드로 감는 거 있지. 릴링 초하이 스피드 말고는 고기가 따라오거든. 그러면 숏바이트가 나거나 뭐가 턱 치는 것 같으면 절반 정도로 스피드를 줄여주면 되니까. 되지. 그러면 이제 또 없다고 치면 펀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펀칭은 어떤 게 좋을까요? 최대한 작은 루어를 웨이트를 삽입을 하면 좋은데, 그래서 우리가 스피닝은 오픈end만 쓴다 이러잖아. 대부분 아니야. 스피닝도 우리나라에 주로 뭐 헤비대나 이런 걸 많이 안 써서 그렇지 외국에는 다 헤비대가 나와요. 그러면 거기 왜 나오겠어? 스피닝으로 베이트로 하기 힘든 구간에 스피닝으로 하면 되거든. 이렇게 들어갈 때에 걸리적거리는 게 많이 없는 짧으면서 단순하고 스트레이트한 이런 우음들이 잘 들어갈 거 아니야. 그럼 우리가 줄을 좀 강하게 세팅하고 안에 살짝 넣으면 반응이 빨라지는 거지. 그 정도도 펀칭으로 보시는 거죠? 그렇지. 스피닝 갖고도 펀칭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. 대부분 펀칭하면 좀 큰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. 부피를. 텍사스도 그렇고 러버지그도 그렇고. 그러니까 그런 걸 이어가지고 숏바이트가 안 나고 반응을 잘 하면 그대로 쓰면 되고, 거기에서 반응을 좀 안 한다 이래 하면 사이즈를 최대한 줄이면서 무게가 나갈 수 있는 세팅을 해가지고 이어보라는 거지. 나도 1g, 2g짜리를 해가지고 펀칭 하거든, 스피닝에. 그쭉 가능하거든. 랜딩은 어떻게 해요? 랜딩? 라인은 조금 세게 쓰면 되지. 다 뚫고 나오니까 다 나오지. 버티면? 그럼. 그리고 이제 드랙이나 로드 각도 이런 걸 잘 지키면서 딱 버텨주면 잘 나와. 펀칭할 때 강제 집행을 하지 말고 딱 버텨주라고. 그럼 고기가 싹 나온다고. 와, 먹느냐 못 먹느냐. 이야, 짜자자 올랐다. 와, 봐라, 있다 이거. 왔다. 짜짜짜짜짜짜, 자. 이야, 이거는 별로 안 크니까 날라 뽕. 꿀렁한다. 물다. 아, 씨, 저 타이밍 또 놓치다. 자, 자, 그걸 잡아봐라. 사이즈 리얼하다. 봐라. 아까 그놈 사이즈하고 똑같지 거의. 우와, 사이즈 좋다. 작년에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. 고삼지 같은 경우도 그렇지. 저희가 4월 정도에 준비했었는데 그 당시에 좀 한 5월 초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렇지. 올해도 5월쯤으로 보시는 건지. 올해에 작년에 그 비로 인해서 뭐 지형이 어떻게 바뀌어버리고 온도 변화가 요즘에는 해마다 온도라든지 강우량이라든지 이런 게 다 틀리거든.
장담은 못 하겠는데 그냥 기본 데이터에서 내가 한 3번 정도는 필드에 가보는 게 좋지 않느냐. 기본 3세판. 그거는 자기들이 체크를 하면 되지. 수도권까지 올라가려면 좀 느낌상 언제쯤이 제일 괜찮을 것 같으세요? 아니 나는 위에도 충분히 지금 같이 움직이면 된다고 보는데 어려면 안 늘었으면 어려면 안 늘었으면 막상 이제 그 지금 시즌에 대물들 사진 보면 거의 뭐 중부 지방에서 많이 나온대. 왜? 그분들은 그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. 우리 경남 분들이 더 손해를 보는 게 평소에 따시다가 조금 춥잖아. 그러면 낚시를 안 해요. 왜? 필드가 주변에 널려 있는데. 그러니까 왜 가까울수록 우리가 조금 뭐 등하시 하는 경우가 있잖아. 근데 윗지방 분들은 이게 미치는 거야. 낚시하고 싶어가지고. 그럼 출조가 잦아지잖아. 당연히 작업이지. 한번 봐봐. 데이터 보면 윗지방 분들이 큰 걸 더 많이 잡는다니까. 왜? 더 열정적으로 막 다니거든. 그 옛날에 우리도 그랬어. 이제 꽃피는 춘삼월이 되면 해야지 하는데 이미 끝났어. 그럼 이 봄 시즌이 초여름 직전까지인데 언제로 정도로 봐야 될까요? 야, 요즘에는 봄 가을이 없다, 이거. 그러니까 3, 4, 5, 봄이잖아. 6, 7, 8. 이런 식으로 뭐 가는데, 이제는 거기 뭐 일주일 봄이었고 일주일이 가을이었대. 그래서 데이터가 참 애매해진다, 이제는. 아니, 내가 누차 말하잖아. 봄, 가을이 사람들 입맛도 가장 좋고, 컨디션이 좋고, 그러니까 봄 소풍, 가을 소풍 있지. 그래서 그렇다니까. 그러니까 우리가 슬로우 낚시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가면 스피드 낚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. 그 시즌에 따라. 그러면 자기만 말에서도 손해라든지 스포츠한 낚시를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그만큼 못 한다는 거지. 내가 그러잖아. 한여름, 한겨울하고 동급이라고. 너무 더워갖고 힘들다고. 2월달부터 살살 몸을 풀고 3월달부터 이제 여름 확 더워지기 전까지는 스피드한 낚시를 해야 되니까 이제 슬슬 이제 우리도 스쿨링존에서 깨어나야지, 사람도. 이제 1월 달에는 장비 점검이나 그 데이터를 좀 축적을 하고 연습 조금 하면서 하고 한 2월 달, 3월 달부터 우리 좀 낚시를 몇 년 해온 분들은 2월 달부터는 시즌이니까 좀 낚시를 시작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초보 앵글러 분들은 2월 달도 어려워. 한 3월 달부터 하시면은 좀 고기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고. 그래서 그걸 조금 감안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제 겨울에 올해 또 많이 추웠어. 경남이도 10한 4도까지가 내려가더라고. 이런 날이 잘 없었거든. 얼어 있잖아요, 집안이. 큰일 납니다. 잘못 밟으면. 녹아가지고 안전사고 항상 조심해야 돼. 낚시는 내년에 또 하면 돼. 근데 이게 큰일 나거든.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니까 안전에 조심하시고. 낚시는 안 잡아도 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거운 낚시를 하시면 좋겠고 항상 건강한 낚시. 그렇게 해서 낚시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유튜브를 보면 앵글러 분들이 영상을 많이 배고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. 근데 저도 본업이 있다 보니까 저도 하고 싶습니다. 앵글러 분들을 많이 만나고 싶고 또 우리 댓글도 막 재밌는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. 그런 것도 저도 좋아하거든.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. 근데 제가 이제 본업이 있으니까 유튜브를 찍더라도 아마 좀 띄엄띄엄 나오지 않을까. 근데 그걸 이해해 주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제가 최대한의 시간이 날 때 간간히 촬영을 하겠습니다. 하겠으니까 너무 그렇게 안타까워 하지 마십시오. 김성남이는 항상 돌아옵니다. 자, 그동안 고맙습니다. 자. 뭘 또 그동안